S그룹 들어갔잖아요. 라는 말, 부모라면 누구나 하고 싶죠? 정주식 직설 편집장은 세상에는 자랑할 수 있는 회사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도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차마 아들은 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겠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지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 많은 연봉을 꼽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직장으로 꼽는 굴지의 IT 대기업들이 시끄러운데요. 지난달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 카카오는 노동 관련 법 위반으로 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았고요. 넥슨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16명에게 회사가 추가로 석 달 대기 발령을 내려 노조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인가요?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6월 3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Issue and People. 팁 1. Today Issue and People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50여일 남겨두고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그만뒀습니다. 8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그만둔 건데요. 당초 조직위원회가 모집한 필드게스트 자원봉사자는 경기장을 안내하거나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을 돕는 다양한 역할을 맡아 모집 당시 20만 명이나 지원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무토토시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자원봉사자의 줄사퇴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그래도 올림픽 행사 자체가 많이 축소돼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이 한 달 만에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코로나로 올림픽을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00여일 만입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가해자가 내가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상관들도 여러 차례 회유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죠.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00여일이라고 했는데 10여일입니다. 정정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피플은 스티브 유입니다. 스티브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된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죠. 이에 유 씨는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두 번째 피플은 배우 한예슬입니다. 배우 한예슬 씨가 남자친구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고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히 여기고 싶어 남자친구의 배경보다는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남자친구가 타고 있는 차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또 자신이 버닝썬 사건에 등장하는 여배우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피플은 이지은 그림책 작가입니다.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이파라파 냐무냐무가 아동 출판계의 노벨문학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스 유아 그림책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라가치상은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 책 가운데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인 디자인이 뛰어난 책에 주는 상인데요. 심사위원단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개성 있고 디테일한 캐릭터 표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반성을 자극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했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T1 투데이 이슈 앤 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식형 나오는 날이라서 준비했습니다.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은 성시경보다는 상식형이에요. 성시경의 미스천사. 탐스러운 사과 같아 깨물어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너의 핑크빛 화살에 꽂혔어 넌 모두에게 늘 친절해 그래서 착각들 하지 나만의 애인 걸 잊지 않았다면 내게 더 이상 장난치지는 마 욕심이 지나친 걸까 자신이 없는 걸까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는 나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Let me cry in a poolside. Break my heart, feeling blue, got the clue. Don't wanna leave you, I wanted to conceive you. 나 complete mind, 내게 다가와. 나의 텅빈 마음속을 채워줘. 옆에 꼭 있어줘, 너만을 바라보고 있어. 네 있는 내 마음, 함께 있어줬어. 속에 내 사진은 노랗게 말해. 좋아렸어, 애써 감추지 말아줘. 너 찡그려도 싫진 않나는 사랑스러운 천사인걸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두고 싶어 나만의 인형이면 안 되겠니 힘겹게 내게 온 너를 잃고 싶지는 않아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는 나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짜증내고 화는 나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You make my heart keep pumping I guess I'm lost I'm loving you 바보 같은 나 wanna know you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슈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형 미소천사 상시경입니다. 저를 위한 또 이렇게 헌정곡까지 잘 들었어요? 그럼요.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 우리 상시경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죠. 청취자분들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는 뭐다? 환경. 뭐다? 환경.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환경과 관련해서 그린 워싱이라는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오, 그린 워싱. 네. 워싱하면 세탁이니까 뭐 세탁을 할 때 지구를 위해 세제를 조금 넣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 톡톡 이슈와 상식 오래 하면은 좀 똑똑해지나요? 오래 해볼게요. 아직 오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아하, 아직 아쉽지만, 부족하군요, 내공이. 네, 좋은 접근이었는데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네. 이 그린 워싱은 그린, 환경과 이 화이트 워싱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화이트 워싱은 이제 눈가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눈가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해가 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상시경이 미소천사라고 홍보는 하지만 저 마스크 뒤에는 미소가 없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죠. 이런 걸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이 적용은 참 잘해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위선자인데 위장 환경주의. 네. 그러면 이런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이 많아요? 꽤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로 근거 없는 주장이나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무독성이라고 표기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그린워싱에 속지 말라고 이제 홍보 문구보다는 예를 들어 인증마크 같은 걸 확인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하는데 이 기업들이요 한술 더 뜹니다. 이 인증마크랑 비슷한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세상에. 거기 거푸장에 딱 붙여놓는 거죠. 그 친환경 무독성인데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말 그대로 그냥 근거 없는 겁니다. 허위인 거죠. 이거는 위선이 아니고 사기죠. 맞아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린워싱은 애매모호 유형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좀 애매모호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한번 듣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네. 최근에 좀 크게 이슈가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화장품 기업에서 작년에 페이퍼 보틀을 사용한 세럼 화장품을 출시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사용자가 이 종이 용기 겉면을 갈라보니까 그 안에 정작 플라스틱 벽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지면서 일부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고요. 또 외신에 소개가 되면서 국제 망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일단 기업의 입장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업은 페이퍼 보틀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용기 전체가 종이라는 오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하지만이 중요하겠죠. 늘 하지만이 붙어요, 사과에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제품 박스에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을 절감해서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했고 종이와 플라스틱 분리수거 방법까지 소개를 우리는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공방이 이어졌죠. 제로 플라스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스 플라스틱 그러니까 좀 덜 사용하려는 노력만큼은 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로는 굳이 이중 소재 용기를 사용해서 이게 그냥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리면 맞아요. 플라스틱도 아니고 종이도 아닌 그냥 맞아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하고 3인이 모였는데 네. 그때 이 두 친구는 지구에 대해 환경에 대해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화장품을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 보틀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네.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검색을 했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분리수거 지금 잘하는 정도인데 그쵸.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그리고 샀는데 반을 딱 갈라보니까 안에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다. 이거는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여야 되고 또 돈도 들이는 일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정성을 저는 이거는 아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조금 노력했으면 조금 노력했다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되는 거지. 이거는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샵 연구사오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견도 이따가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애매모호 사례까지 짚어주셨고 또 네. 다른 유형 어떤 게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상충 효과형인데요. 이제 한 친환경 세제 제품을 예로 들게요. 이 제품은 세제 성분이 비교적 친환경적이고요. 리필 용기 또한 이 100% 재활용 가능한 사탕수수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네. 또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매장 내에 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다 사용한 용기를 이용해서 세제를 충전해 갈 수 오. 있도록 한 겁니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제품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에너지 소비가 낭비가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망가뜨리는 건 쉬운데 이거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망가진 지구 회복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어쩌란 얘기야.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식이 형이 이 그린워싱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그린워싱을 방지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뭐 스스로가 가장 잘해야겠죠. 우리 소비자 스스로 그리고 기업 스스로. 근데 일단 제도적 토대가 또 마련이 돼야 되긴 그렇죠. 하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텍소놈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하루 똑똑해짐 기준치를 초과했다 보니까 지금 머리 아파요. 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환경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이제 K 텍소놈이라고 해서 환경성에 대한 표준 평가 체계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텍소노미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퀴즈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주제였죠.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친환경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해가 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보기 2개입니다. 1번 그린 워싱, 2번 그린 왁싱. 네, 1번 그린 워싱, 2번 그린 왁싱.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미수천사 상식이 형 고마워요. 쇼미더 주원 안녕.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Oye, mira dónde vamos a gozar.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내 이른바 빅3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만나면서 입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3억 원 넘게 뛰면서 평균 1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 라이더가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협업해 최대 1,5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3분 5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수고했어 오늘도 청년들을 위한 편파 방송 대놓고 청년들 편들어주기 코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희망 처방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치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이란 단어가 핫해요. 네. 이준석 그 후보의 당대표 후보의 상황도 있고 청년들을 세상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센터장님은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가 청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환영하고요. 네.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이 생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네. 정말 정치인들이 그래서 관심 갖는 걸까요? 제가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네, 삐뚤어지셨습니다. 반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청년분들께 하나의 해법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코너를 좀 준비해 봤어요. 먼저 센터장님 외국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학회나 단기 교환 프로그램으로 잠깐씩 갔다 온 적은 있지만 또 네. 배우러 간 거고 일을 한 적은 없는데요. 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요. 많은 의사들은 하나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시민 지원 기구에서 그렇죠. 뭐 시리아 포함해서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맞아요.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우리 지구의 동료들에게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사실 꿈이긴 한데 아, 그렇구나. 그냥 후원만 하고 실제로 일할 결정을 내리긴 어렵죠. 근데 정신과 의사는 마음을 나눠야 되니까 선생님 뭐 그 정도로 영어가 되시진 않잖아요. 아니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마음을 심리 치료할 수 안정을 있어요? 그럼요. 요즘은 네, 꼭 말이 아니어도 동작, 손짓, 표정 이런 것으로 함께 이번에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의 정신과 의사분들이 직접 가셔서 그렇군요. 이 나비 포옹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과 몸으로 심리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고 오신 분도 계셔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센터장님 가지 마세요. 이 기회는 우리 청년들한테 주고요. 오늘 네. 청년들한테 주려고 알겠습니다. 이거 했는데 네. 뭐 굳이 센터장님까지는 가지 마세요. 네. 자,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이 전통적인 문장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답이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볼게요. 코이카의 박재신 사회적 가치 경영본부 이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박재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이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코이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코이카는 우리나라의 그 무상 원조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그 못 사는 나라였을 때 맞아요. 미국을 비롯한 당시의 부자 나라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보다 못 사는 발전하지 못한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원조라고 하지 않고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을 파트너로서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개발협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네요. 다시 말하면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담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기관이고 또 아까 전에 원조란 말을 요즘 안 쓴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파트너로서 그들의 개발 협력을 돕는 일을 우리 코이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좀 코이카의 활동이 해답이 될까 싶어서 모셨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사님께서도 요즘 청년 문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청년 이슈는 뭐 문제인 측면도 있겠고 또 더 많은 부분은 문제라기보다는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려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싶은가를 뚜렷이 인식하고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기회를 사회가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가 뭘 하고 싶지,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코이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도국의 여러 문제들을 파트너로서 함께 나눠지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돕는 일을 하는 단체라고 기관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청년들도 코이카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이카 하면 해외 봉사단을 떠올립니다. 네. 8년 전에 MBC가 제작했던 그 코이카의 꿈이라는 10부작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 5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활동하면서 흘린 땀과 눈물, 희망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어서 아주 인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해외 봉사단 파견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코이카가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시민단체나 기업, 대학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혹은 뭐 개인으로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나 다른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사회생활 초기부터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뜻을 품고 직업으로서의 경력을 추구하는 20대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은수 센터장님, 네. 코이바카 활동 들으셨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게 직업까지 연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꿈을 조금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좋은 경험 이런 거를 세계인들과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가는 청년 네. 우리가 앞으로 지향에는 하나의 또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건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것처럼 들으면서 아유 그러면 어른들 가세요. 청년들이 우리 여기서 할 일 없으니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경력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자리들이 코이카를 통해 많이 마련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요.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이야기 좀 이어가죠. 네. 예전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김현수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직업인이 뭐 의사나 이런 전문직을 가진 직업인이 봉사라고 생각했지 이거를 내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은가 봐요.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참여하게 됐을까요? 예, 그 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제 생각에는 행복과 보람을 동시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몽택 씨의 90년생이 온다 책이라든지 또 국민대 이은영 교수님의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책을 보면 요즘 청년들에게는 그 재미와 의미, 펀과 미닝이죠. 맞습니다. 또 나와 우리가 함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자원을 나누어서 우리보다 덜 발전된 개발도상국들도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 면에서 나의 참여가 내게도 삶의 방편이 되지만 더불어서 타인과 인류 공동체로서의 상생 혹은 범지구적 문제의 그 해결과 공존 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추구하고 생각하는 요즘 청년 세대들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차원적인 나로부터 가족, 지윈, 지역사회 그리고 인류 사회로 확장된 더 큰 행복으로서의 보람 추구라고나 할까요? 김현수 센터장님 우리 이사님 분석 맞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덕업 일치 너무 좋고 거기에 맞아요. 의미까지 더해지면 네. 더 좋아한다. 네. 맞습니까?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뭘 해라. 그런 시대는 저희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세계인의 귀감이 되거나
세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K 방역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굉장히 우리나라 K 방역을 많이 이렇게 복제를 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도우려면 뭐 한국인들이 진짜 참여해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진짜 지금의 많은 청년들이 단지 돈벌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돈벌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 있는 참여 좀 폼 나는 거 그렇죠. 네. 폼 나죠. 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사님 폼 나는 거 맞죠? 여기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파트너로 일하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행복 추구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보람으로도 연결된 더 큰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파독간호사라든지 독일 광부라든지 생계를 위한 이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분들 덕에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생계뿐만 아니라 가치를 위해 외국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네. 참 감개무량한데 그럼 청년들이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 이런 역할을 개발도상국에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너무 많습니다. 뭐 네네.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은요. 먼저 필리핀에 집중해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그 NGO 캠프라는 NGO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가들이 떠오르는데요. 작년에 필리핀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그 마스크 같은 기초적인 방역 물품도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네. 뭐 많은 그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그랬듯이 이때 그 개발협력 NGO인 이 캠프의 활동가들은 필리핀에서 봉제 제품을 제작 판매하던 여성 사회적 기업과 협동을 해서 그것을 방역 물품 생산장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내었습니다. 네. 그 결과 5천 가구에 마스크 등 위생 키트를 공급할 수 있었고 또 10개의 공공병원에도 방호복 등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문현답이 그런 뜻이군요. 아주 좋네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업인 KH 메디칼이라는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된 청년 연구원들이 많은 스타트업인데요. 코이카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에서 사용할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코이카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니까 네.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PCR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진데. 또 소개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이사님 지금 너무 신이 나셨는데 자랑할 사례가 많아서 네, 청년들. 좋습니다. 그 NGO라든지 방금 얘기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한국도 우리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일부 아동 청소년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교육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있는 우리나라도 그랬을지인데 네. 전기도 인터넷도 여러 간 개도국에서는 정말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미얀마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김재위 교육 전문가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미얀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제공되도록 와. 최선을 다해서 크게 기여했던 바도 있습니다. 와. 센터장님 전 이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네. 뛰면서 막 네. 나도 몇 년만 젊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청년이 되면 네. 혹시 어느 국가에 가서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의사가 아니에요. 네. 의사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저도 좀 전에 미얀마에서 활동한 그 청년처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청년들이 아하. 또 자부심을 갖고 멋진 청년이 되게 하는 그런 교육 분야에서 저는 일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사님은요? 이사님은 청년이 된다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개발 협력을 지금 업으로 하고 있지만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뭐 여행, 봉사,
그리고 독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 모든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희망 처방전이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코너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이사님, 청년들이 이런 국제개발협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지원해주고 계세요? 네. 앞서 그 해외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 또는 2년 동안 파견하는 그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이런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맛을 보고 싶으면 네.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1년, 2년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는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홍보 분야 활동하는 체험형 청년 인턴 모집 공고가 지금도 나 있고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험형 홍보 인턴. 네, 체험형 청년 인턴 모집. 네네. 네, 그래서 서류 접수 중입니다. 네. 뭐 소정의 급여 복리후생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코이카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 가산점 같은 특전도 있으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44개국에 있는 코이카의 해외 사무소나 우리나라의 공관 대서관 말이죠. 혹은 개발협력 사업 수행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는 이제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릅니다. 5개월은 기본이고 또 5개월 연장해서 최대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와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이런저런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내가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인지 타진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코이카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이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해외 사무소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코이카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6975님이 월급도 주고 체류비도 줍니까?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렇습니다. 다 줍니까? 네. 저 어떻게 안 되겠어요? 네. 청년 나이 한계가 있죠. 이 인턴 프로그램은 이제 또 그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다른 인턴 프로그램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이가 많으시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PD님은 전혀 나이가 많으신 속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청년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20세에서 39세까지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으로요? 네. 만이면 저 되는데. 네, 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 쌤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만으로도 안 된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영어라든지 활동할 국가나 기관에서 소통에 필요한 언어 구사 능력 등 요구되는 자격 요건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청년들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고요. 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내가 모르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내가 해당되고 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어학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일지라도 일단 두드려 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까 현수 쌤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이 안 돼도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희망처방전 이 코너를 듣고 우리 코이카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코너 너무 좋고 이 코너에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희망을 좀 제시하고 싶다. 이래서 오늘 모시게 됐거든요. 이사님, 그 코이카에서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네, 청년위원회는 코이카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또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크게는 이제 청년 인재 양성 분과와 청년 일자리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발협력에 있는 다양한 그 개발협력에 관한 관심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청년위원들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과 제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제 2개의 청년 이슈를 청년들이 직접 리포트로 정리할 계획인데요. 하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탐색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청년들의 구직 과정은 어떻고 또 취업의 질적 수준은 어떤지 분석
분석입니다. 이 리포트들에 기반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들을 청년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네. 코이카가 지원하고 또 기후환경 이슈라든지 관심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분야에서 질 높은 직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듬고 보강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은수 센터장님, 네.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코이카처럼 직접 듣고 네. 청년들 자신이 본인들을 위한 정책과 과정을 세우는 거 사실 너무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우려한 것은 이제 어른이 생각한 정책을 청년들에게 그냥 입히고 강요하면서 실제로는 청년의 필요에 부합되지 않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 점에서 많은 그 우리나라의 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코이카처럼 당사자위원회, 청년들의 맞아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네. 청년들의 역할이나 청년들의 자리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소리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청년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지금 7232님이 PD님 홈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셨는데 그냥 녹색창에 코이카. 네. 치면 되죠. www.koika.go.kr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1968님이 조카가 코이카에서 세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꿈과 생각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영어도 성장했습니다. 영어도 늘었다고. 그리고 2407님은 요즘은 정말 맹목적인 돈벌이가 아닌 자신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0805님은 김 PD님 만 39세세요. 82년생. 너무 반갑네요. 하셨는데 우리 아직까지 된대요. 6개월 남았는데 0805님과 저는 하지만 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들을 위한 희망 처방전 코이카와 함께 했는데 와, 김현수 센터장님 진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좀 주제 너무 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진심이니까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좋은 일자리는 그러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일자리에 미션 없는 일자리는 없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군가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받는데 주어진 미션이 없이 거저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미션을 달성하는데 언제 어떻게가 문제인데 그 시간과 방법을 내가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자리. 타인이 세팅해 놓은 대로 따라야 하면 그건 덜 좋은 일자리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율성 높은 일자리를 갖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될수록 비례해서 자율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성을 기르자. 분야는 상관없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성을 기르자고 하셨어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혹은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 보면 막 마음이 뭉클하고 막 가슴이 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코이카 홈페이지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청년 인턴 제한이 만 39세가 아니고 만 34세래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자, 김현수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하늘 때 희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분들이 이 국내에 있는 일자리 또 국내의 좁은 현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꿈 또 청년들이 발견한 의미 이것을 실행하는 장으로서 많은 장이 있다. 그 장을 펼치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오늘 코이카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갖고 이제 비전을 갖는 건데 이 비전의 장으로 더 큰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더 긍정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세계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필요한 곳이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코이카 통해서 좋은 정보들 기회들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희망 들고 와 주신 코이카의 박재신 이사님 감사하고요. 네, 김현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